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비례연합정당,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에 참여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아마 거의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18일이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내일까지 답을 달라. 물론 뭐 18일이 최종적인 거야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음 주말이죠. 다음 주말에 26, 27 이때 뭐 후보 등록을 하니까 사실 뭐 아주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그때까지도 뭐 만약에 참여한다고만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명단 조절해서 후보로 내면 되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서로 앞번호, 뒷번호 뭐 이런 거를 그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18일까지는 몰라도 아마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그 최종적인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1차적으로 민주당이 정한 시한이 18일입니다. 근데 오늘 17일에 심상정 대표가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보기엔 여기서 변경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정의당이 최종적으로 민주당하고 협상 과정을 거쳐서 아마도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곳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 보면 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왜 그걸 이제야 알았는가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칙을 지키겠다.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칙을 지키겠다.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 자, 원칙을 지키려고 했으면 선거법을 집권당과 합의하에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집권당의 의지에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원칙입니다. 어찌 보면 그건 원칙보다 더욱더 중요한 기준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면 그 선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의당으로서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권당과 제1야당의 부분은 워낙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아니 정의당은 뭐 교섭단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100명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그 의석, 그러니까 현재의 헌정 질서에 따라서 제1당과 제2당이 가지고 있는 질서, 그게 설령 정의당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렇더라도 그 질서라는 현실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제1야당을 배제한 다른 정당들끼리의 어떤 연합,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군다나 경기의 룰인,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 이 발상은 우리 역사상에도 없었던 일이고 과거에 뭐 그들이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했던 그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힘을 합쳤다. 이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일을 하면 그 일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불상사가 일어난다 하는 건 뭐 충분히 알고 아마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해왔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 원칙 그걸 이제 와서 지키겠다니 이제 와서 뭘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은 그 정의와 공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정당이든 자기들이 지키고 또는 기치로 표방한 그런 원칙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만 정의당이야말로 최소한의 정의 공정의 원칙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름도 정의당이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정의당이 지킨 것이 과연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냐 이걸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만 조국 전 장관은 서류 위조, 그러니까 뭐 표창장 위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그 딸이나 아들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썼던 그 불공정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의당은 거의 침묵해왔고요. 그런 조국 전 장관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침묵해왔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곧 그 정의롭지 않은 일에 대한 동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임명에 상당한 정도로 공헌을 세웠던 게 바로 정의당인데, 그러면 정의당은 바로 그 원칙을 지켰느냐?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원칙을 지켰느냐? 하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심상정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결정이 훗날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랬습니다. 저는 이것은 심상정 대표가 결국 누워 침뱉기를 하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당장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결정, 어떤 대가? 바로 패스트트랙 3법과 관련한 그동안 정의당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당장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것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인들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버렸다는 그런 비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들이 의석을 20대보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성, 뭐 이런 거를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원칙, 가치를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위험이겠죠. 그건 바로 무슨 얘기냐? 패스트트랙 3법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데, 이 중에 특히 이 패스트트랙 3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것은 여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그러면 이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면 여당이 어차피 단독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생당 뭐 이런 데를 다 끌어들여야 과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바로 선거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한 겁니다. 일종의 미끼를 던진 것이죠. 왜냐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런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의당 또는 지금 현재의 민생당, 이런 군소정당들이 대거 의석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이해관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덥석 물으니까 드디어 내 미끼를 물었다. 내가 민주당을 낚아채서 뭔가 아마 나의 길로 끌고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요게 바로 단견이었죠. 요게 당장의 이해관계에 매몰됐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넘볼 수가 있겠다, 20석 넘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게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는 낱낱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보이콧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에서 전원 당선됐는데 거기서 비례대표는 하나도 못 가져간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됐다고 쳐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된다고 쳐보십시오. 그럴 경우에 미래통합당이 이 지금 바뀐 선거법에 따른 선거를 그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치르겠습니까? 그건 누구라도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말 100% 됐다면 저는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보이콧할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 비례의원, 그것을 민주당은 전혀 못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정의당과 민생당이 대부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얘기냐? 4+1 체제가 대부분 가져가고 그것들을 다 사실은 범여권의 범주에 4+1 체제라고 범주에 묶어뒀던 거 아닙니까? 그게 패스트트랙이죠. 근데 한국당은 만약에 못 가져간다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데 못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 한국당은, 저는 이것도 뭐 한국당이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한국당 편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바른미래당의 손학규계 빼놓고 뭐 일부 유승민계 정도. 근데 그 유승민계도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끝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그 유승민계도 어찌 보면 미래통합당에 합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 정당의 몸집이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자기 편을 국회 내에서 만들어 놓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한국당이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당장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것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라는 정의당의 큰 꿈,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여권에서 당근처럼 제시한 공수처법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덥석 물은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본인이 바로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로 이것들이 다 통과되고 나니까 이 심상정 대표의 그 고양갑, 경기도 고양갑에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심상정 대표와 비슷한 그 정치적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문명순 씨를 공천했습니다. 노동운동가죠. 금융권에서 출발해서 노동운동, 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까지 지냈던 문명순 씨를 공천했습니다. 정의당 잘 아시지만 그 노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을 거기다 공천을 하니까 완벽하게 표를 갈라서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의 여론조사에 보면 아주 팽팽합니다. 누가 팽팽하냐? 거기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하고 정의당 후보와 민주당,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문명순 후보가 아주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표를 나눠갔습니다. 그 바람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하게 돼 있죠. 지금 이런 그 문명순, 심상정 이 구도에다 어떤 변화를 주기 전에는 심상정 대표는 거기서 다시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어렵다.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심상정 대표가 오늘 얘기한 바로 그 어떤 대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전 누워서 침 뱉기 같은 뒤늦은 후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상정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한 번 잘못 끼워진 단추가 얼마나 많은 과오와 오류를 낳는지 우리 정치사는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잘못 끼워진 단추, 이게 바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강행 처리에 동의한 정의당의 몇 개월 전 모습입니다. 정의당이 얘기한 게 한 거의 1년 전, 지난해 4월이니까 거의 1년 전 정의당이 꿰었던 그 단추가 바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맞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될 줄 알고 그것을 덜썩 맞바꾸고 공수처법 통과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왜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그거에 대한 딱 눈 감고 앞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끝났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 없어졌죠. 그 다음에 특수부, 지금 검찰의 특수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수처에서 가져갈 겁니다. 검찰이 수사하려면 범죄 수집 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가져와 그러면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에 영향을 미치는 공수처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수사 안 할 겁니다. 그대로 뭉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사할 여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검사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30명 정도 되고 거기에 수사관들 한 몇십 명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큰 사건 하나 정도 처리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라고 한 데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눈이 멀었느냐? 본인이 얘기한 당장의 이해관계에 눈이 멀었느냐?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본인들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 헛된 꿈에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법에 동의를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것이 바로 한 번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물론 본인이 오늘 얘기한 건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또 하나,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을 반칙으로 합리화하는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이 두렵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꼼수, 패스트트랙 선거법 강행 처리할 때 이런 꼼수가 나올 건지 몰랐습니까? 제가 황태순 TV에서 황태순 대표하고 같이 작년 8월 달에 이미 미래한국당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비례한국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한국당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이미 4월 달에 패스트트랙이 올려놨을 때 정치권에서는 이미
비례한국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한국당 나온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 당시 한국당이죠.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얘기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그 말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바꿔서 그 규칙에 따르기 위한 한국당의 고육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 안 할 것처럼 그 비례한국당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니 지금 자기들이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꼼수가 꼼수를 낳는 게 아니고, 저는 미래한국당은 고육책이다. 바뀐 경기하다 말고 룰을 바꿨으니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은 그거야말로 꼼수고 내로남불이다.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은 반칙이 아니고, 그거는 경기 중에 룰을 바꾼 사람이 반칙이고, 그 반칙에 대한 정당방위를 한 것이고, 근데 그걸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가면서 공격했던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은 그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그거는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당한 분석의 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때늦은 후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2, 3일 내에 다시 또 입장을 바꿀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이제 오늘이 뭐 최후의 입장 표명으로 보이는데,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처음부터 정의당이 정의당일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기자간담회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